부산 아파트값 2주째 보합세 지속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영구는 하락으로 반전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중동 전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아파트 가격에 지금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뭐 상승세를 쭉 이어가다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뭐 제동이 좀 걸리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봅시다.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부동산 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은 3월 넷째 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0% 보합이죠. 네, 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넷째 주에 예, 오른 게 없이 제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부산 아파트 값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그럼 작년도 10월 달부터니까 10월 달 넷째 주라니까는 11월 넷째 주, 12월 넷째 주, 1월, 2월, 3월 넷째 주, 그건 5달 동안, 그죠? 5달 동안 연속 상승했다가 지난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멈췄고 이번 주에도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5개월 동안 쭉 상승을 해오다가 지금은 멎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해운대 수영 동네 해수동에서도 상승세가 상당히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상승을 멈춘 수영구에서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면서 하락으로 반전했답니다. 예, 수영구는 이제 하락으로 반전했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최상급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락으로 반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반면 이번 주 아파트 전세값은 직전 주보다 0.12% 오르며 24년 8월 이후 2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건 2년 가까이 지금 예, 전세값은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승 폭도 지금 부산 전체 평균이 0.12%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주간 상승률입니다. 주간 상승률. 주간 상승률이 0.12%라면은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1년이 52주죠, 그죠? 1년이 52주. 그럼 여기에다가 51 곱하면은, 예, 1년 대략만 5점 몇 프로 정도의 지금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대단히 큰 수치입니다, 이거는. 큰 수치예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제구는 0.21%, 동래구도 0.21%, 연제구하고 동래구, 그 금정구 쪽에서, 예,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쪽에서의 상승률은 0.21%다. 전세값입니다, 전세값.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정규 교수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식었다. 해수동에서도 보합 내지 약보합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대책까지 발표될 경우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러한 그 세제 개편안이 7월 달에 발표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월 달에 세제 대책까지 발표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은 보합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뭐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다가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7월달 이후에 예,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면은 연말까지도 예, 그 지금 같은 뭐 약보합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래 대표도 부동산 규제 강화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매수세가 관망세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다. 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죠.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서는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정부의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수용구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 전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 강화는 정말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타이틀이 뭔가면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전련을 위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끊겠다. 전련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나온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면은 26년도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0.15%로 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0.17%였다고 합니다. 관리 그 내용들이 가계부채 증가 관리 그 퍼센테이지가 1.7%였는데 올해는 1.5%로 더 낮춰서 상승폭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서울이죠, 그죠? 그쪽에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담보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이거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안 해주겠다.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이거였죠, 그죠?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은 17일부터 금지된다. 단 임차인이 있는 집은 예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그 대통령의 선두에 서서 그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포커싱은 서울 수도권에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별 관심도 없어요, 보면은. 오로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무조건 막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부산은 크게 상관없죠. 근데 왜 현재 부산에 아파트 값이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첫 번째로 꼽은 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를 이유로 꼽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돈이 된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게 불법이 아니고 돈이 된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게 만들겠다라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물론 집값이 이후에 더 오를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거 다 알고는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서 시세 차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벌어도 버는 게 아니야. 이런 심리가 좀 크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 수요가 좀 주춤거리게 만든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동 전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인데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전쟁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고유가, 고환율입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을 만들었죠, 그죠? 유가는 사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죠. 인플레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미 시장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5% 이상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5% 넘어서고 있습니다. 5% 이상인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최상단은 지금 7%까지 올랐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금리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올라버린다면은 시장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심리들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대출금리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금리가 6%를 넘고 7%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경험하셨잖아요. 4년 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30% 정도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피해가려는 그러한 심리로
몇 달간 이어지던 부산의 상승장이 지금 보합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떻는가? 예, 이건 지금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급지들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각 구의 대장급 단지들, 뭐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구, 남구 이쪽에 대장급 단지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장급 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 앞자리가 두 번 정도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두 번 정도 바뀌었단 말은 최소한 2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8억 하던 게 10억 되고 10억 하던 게 12억 되고 이렇게 앞자리가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르는 상급지를 지금 추격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다. 제가 만약에 매수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상급지를 추격해서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오르지 못한 중하급지, 예를 들면 5억대, 6억대, 뭐 7억 이하의 이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좀 매수하기 부담스럽죠. 왜? 오를 것 같지가 않으니까. 양극화, 신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나가는 애들은 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애들은 아직까지 움직임도 없는데 얘들을 매수해서 될까? 오를까?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불안심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관망해보자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 심령이 그렇거든요. 올라야지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에 뭐 하루만 지나면은 매 뭐 1%, 2%씩 오르는 그 시절이 있었죠. 그죠? 예. 그렇게 오르니까 그 엄청 오버슈팅된 가격 20만 원 넘고 21만 원 넘고 22만 원 넘고 이런 그 고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면서 주식을 샀잖아요. 잘 보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거 눈에 보이면은 막 또 뛰어가서 참여를 합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심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나의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니까 나는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 이러한 손실 회피 심리가 정말 강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정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 대책까지 발표될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이렇게 흐름들이 뭐 하락, 보합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뭐 정책이 아무리 강하단들 어쨌거나 그랬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뭔가면 자,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답니다.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부동산 중개업소 개점 휴업. 예.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이 없어서, 팔 게 없어서,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봄 이사철임에도 전월세 절벽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 중동 전쟁 불안정한 경제 상황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안 살려고 하죠.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그들의 선택은 전월세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길에서 자야 되니까. 길에서 자야 되니까. 매수 아니면은 임차인데 매수를 안 하니까는 임차로 수요는 더 몰려가고. 그런데 그 몰려드는 그 수요를 그 커버할 만큼의 신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봄 이사철임에도 부산 지역 전월세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신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경제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전세 갱신 요건 사용이 더욱 보편화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지금은 2 플러스 2, 2년 살면은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세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알아보다 보니까 전세 물량도 없을 뿐더러 2년 전에 비해서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럴 때 세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나 여기서 2년 더 살겠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은 2년 더 물건이 전세로 안 나오고 시장으로 안 나오고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전세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전세 물량도 없을 뿐더러 전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천동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이지, 그죠? 레미안 포레스이지. 걔가 2년 전, 1년 반쯤 전이죠, 그죠? 재작년, 겨울에 입주장이었거든요. 그때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때가 입주장이었어요. 그때 입주장이었는데 제 지인이 거기에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전세를 놨어요. 그때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84인데 3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3월 달에, 저번 달이죠. 3월 달에,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전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얼마를 받았느냐? 5억 2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레미안 프레시 가격은 전세가가 1억 7천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1년 6개월 전에는 왜 그렇게 낮았는가? 그 당시에는 입주 물량이 터져 나갔거든요. 발에 채이는 게 전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하염없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전월세가가 오르면은 전세가율이 극히 낮지 않은 이상의 매매가는 같이 동반해서 오른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가을까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매매가는 비록 보합이라든지 약보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지켜보셔라. 가을장까지. 만약에 가을장까지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전세가가 지금보다 올 가을이나 겨울에 전세가 오른 그 비율만큼 매매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으니까 매수를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